안녕하세요. 짱새 배관 용접 학원 원장 짱새입니다. 어제 저희 수업하는 거 영상 올렸고 오늘도 저희 수업하는 영상을 한번 올릴 겁니다. 오늘 제가 맡은 수업은 신규자가 있어가지고 신규자 교육을 제가 할 겁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기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했던 트윈치 160하고 그 다음에 서스 가정, 그리고 누르는 용접,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제가 낮은 자세 또 시범을 보이고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도 저희 학원이 어떻게 또 수업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짧게 만들어 가지고 또 영상이 너무 길게 만들어지던데 수업 내용이 많으니까는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학원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당분간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업은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이 수업은 초보 용접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용접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약간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지만은 또 현장에서 특히 필드에서 또 조공하시던 분들이 용접 배운다 하시고 아니면 또 국비학원이나 또 사설학원에 다니시면서 실패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용접 기술을 먼저 습득을 하고 현장에 내서 잘 적응을 하고 안 잘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실예를 제가 몇 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접을 연습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연습을 하시라고 이 강의를 해드립니다. 사실상 이 강의는 용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면은 그냥 무료로 한번 들어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강의 한번 들어보고 자기가 앞으로 내가 용접사가 되겠다면은 어떠한 마인드 갖고 용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계획이 아마 세워질 겁니다. 막상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용접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코앞만 바라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내가 어디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자기 실력이 되면은 우물한 개구리죠. 내가 이제 잘할 수 있다. 근데 막상 가면 아니거든요. 또 여기서 어느 한 조직에서 어느 정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되면은 또 나는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기하게도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실력은 늘게 돼 있습니다. 안 늘면은 그 사람은 연습량이 진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짱새 배관 용접 학원 원장 짱새 웰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큰 결심하여 우리 학원을 선택하여 입학을 하였을 겁니다. 실습에 앞서 용접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초의 중요성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는 티그 용접으로 성공하고자 하시면 읽고 또 읽고 머릿속뿐만 아니라 몸속 뼛속까지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티그 용접이라는 기술을 배우고자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비나 사설학원 아니면 독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글을 읽고 자신이 없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기술을 배우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티그 용접을 배운다고 모든 사람이 용접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는 중 포기하거나 현장에서 실무 용접벽에 막혀 좌절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티그 용접 딱 했는데 사실상 자기하고 안 맞거나 이제 손기술이 좀 모자라거나 이래가지고 도중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용접을 좀 배웠다 해가지고 현장을 나갔는데 완전히 이 학원이라는 거 잘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스에서 용접하는 거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육지라는 거는 내가 입사를 하기 위한 그거지 현장 용접하고 육지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근데 기본 베이스를 받기 위해서 육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육지도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12주 과정 해가지고 안 되는 거든. 안 되는 사람 진짜 안 돼요. 육지만 해도 버겁습니다. 근데 현장에 딱 나가면은 육지 있습니까? 없죠. 경험했죠? 없어요.
없습니다. 육지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배워야 되냐? 사실상 우리는 현재 실무 용접을 배워야 됩니다. 실무 용접을. 낮은 자세, 그 다음에 뭐 높은 거, 천장에 붙은 거, 그 다음 간통 용접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초보 용접사들이 가면은 테크 쉽게 보는데 테크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테크가 엄청 어려웠어요. 테크 놓는 순간 쌤을 다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용접, 그냥 샵에서 하는 용접은 우리가 하는 육지하고는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12주 과정으로 솔직히 버겁습니다. 진짜 버거워요. 그래서 대부분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현장 실무 용접을 합니다. 근데 현장 실무 용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목은 육지보다 더 많아요. 실무 용접 과정은.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를 배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누른 용접을 배우면은 숙달시킬 시간이 필요한데 숙달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쫓기는 거예요. 2지 누르기 했다가 5지 누르기 했다가 5지 전세대 어려워요. 5지 전자세대 가지고 일정하게 좁은 개배가 일정하게 물량 뽑으려면은 연습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낮은 자세 해야 되죠. 낮은 자세 뭐 물구나무 서고 해야 되죠. 그것도 완벽하게 샘물이 이해를 해야지 쉬워요. 내가 샘물을 만들어서 끌고 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게 쉽지. 그 의미를 모르면은 낮은 자세가 또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넓은 갭도 마찬가지고 화진 용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육이 들어갈 때마다 시간에 쫓기니까 본인도 시간에 쫓기고 안 되고 저도 수업은 진도는 빼줘야 되니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도 약간 수업 기간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12주 약간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인지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나가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소술한 용접 기술, 그러니까 용접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거 제가 이게 정리한 레포트가 있어요. 레포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출력이 안 되니까 못 보여드리고 아무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부지런하면 최소 4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술을 다 습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과 기초가 튼튼하다면 별 무리 없이 꾸준히 발전하게 됩니다. 요거 보면 기본과 기초라 했잖아요. 기본과 기초가 튼튼하면은 약간의 자기가 기술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과 기초를 무시한다면 10명에 7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절반이 살아남더라도 기술적 발전 없이 겨우 이 현장 저 현장 기웃거리며 살게 될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예전으로 따지면은 RT 찍는 현장을 따지면은 10명 가면은 3명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진짜. 이제 우리가 반도체나 설비 이런 쪽은 RT가 없고 뭐 비주얼만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 정도는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근데 살아남더라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육진만 배우고 나갔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습관이 제대로 갖춰져야 해요. 용접도 습관이고 용접 연습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용접 연습하는 습관이 제대로 갖춰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합니다. 지금 해양 간 친구들 보면은 밤에 남아서 연습해요. 파이브 자기가 잘라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시험 그 어렵다는 쿤이도 시험에 한 번에 붙어가지고 지금 쿤이라는 제주도 용접을 하고 있고 서스도 하고 있고 RT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요즘엔 매일 남아서 연습 못하지만 처음에 가서 매일 남아서 연습을 했어요. 이게 왜 연습을 하냐? 학원에서 이미 그런 습관이 몸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과 시간에 와서 정해진 일과 시간에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뭐예요? 유튜브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 여자친구 만나고,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 먹고, 이러겠죠. 이제 인생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인생이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고3보다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 고3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를 하고 주말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걔들이 여름 휴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일요일날 가도 도서관에서 앉아서 공부할 사람들 다 공부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쉴 때 쉬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쉴 때 쉬어야 되는데 근데 달릴 때는 달려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쉴 때가 아니고 달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인이고 저도 약간 게으른 편입니다. 게으른 편이지만 제가 이걸 열심히 했던 이유는 내가 먹고 살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겁니다. 딴 이유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남보다 손재주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남보다 손재주 없었고 남보다 3배, 4배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손이었어요. 근데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접하는 습관을 연습하는 습관이 다부지게 가져진다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제 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구미에 간 체육관 나간 친구들도 주말에 가서 서스 연습을 하라고 꼭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좀 하다가 안 해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 보면 서스 자리가 많은데 서스 이제 자리가 나가지고 당연히 서스를 할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시험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2년 정도는 부지런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 티고 영접을 배우려는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모두 같습니다.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티고 영접을 배우시려는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가짐 모두 같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남과 좀 틀리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들 보면은 자기보다 약간 외모적으로도 좀 빠지고 키도 작고 이런 사람들이 용접을 하고 있고, 또 용접사들이 좀 쉬워 보이니까 일할 땐 일하지만 쉬는 시간이 많아요. 대기 시간이. 그러니까 나도 저거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만만히,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땅 하늘 신호와 함께 전력 질주를 합니다.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실습을 하면 한참을 전력을 다해 달렸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달려도 배움의 속도는 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가 지치기 시작하면서 처음은 뭘 탓하냐면은 자기의 손을 탓합니다. 자기의 손을. 아, 내가 이게 손재주가 없구나. 이게 자기 손을 탓합니다. 자기 손 탓하다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탓하면 자꾸 핑계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자, 이거는 어느 현장에 가도, 어느 국비를 가도, 어느 사설학원 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간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안 그랬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변 환경 탓했어요. 제가 예전에 울산에 있을 때 이 카페 활동하고 할 때 보면은 연락이 막 옵니다. 우리 샵장은 연습도 못하게 하고 사장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제가 장문에 문자를 합니다. 아니, 본인이 사장님이 돼보세요. 연습하면은 그 사장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물량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득을 많이 남겨줄 거냐고. 아, 그게 아니지 않냐. 연습해가 도망가려고 현장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럼 누가 어느 사장이 남아서 연습하게 해줄 거냐고. 좋은 조건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나쁜 조건을 좋은 조건을 만드는 건 자기한테 달린 거다. 눈치껏 알아서 하고 눈치껏 술 사주고 눈치껏 알랑방구 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처럼 완전 또라이 되든가 둘 중에 셋 중에 하나 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종ung 하나가 있었는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영주 자꾸 배우고 싶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약간 안 땡기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는 형님이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 한번 해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런 성격 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남하고 틀리대요. 자기 운동도 해봤고 끈기가 뭔지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했는데 연습을 안 해. 배관 회식 때 제가 갔는데 배관 회식에 참여하고 있어. 술 먹고 있어. 술도 많이 먹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연습을 안 하니까. 그 전에 한 얘기가 야, 자기 한 2주 하고 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자기 손도 막 탓하더라고요. 근데 술 막 벌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주변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잔업을 하고 하니까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모재가 없대요. 그래서 누가 너를 위해서 모재를 주냐고. 점심시간에 남아가 점심시간에 빵이라도 빵 우유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것도 베비링 치고 전에 가서 연습하고 그것도 잘라가지고 가방에 싸들고 그래야지. 누가 너를 위해서 모재를 주냐고. 그러니까 결국 주변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나는 연습하고 싶었는데 배관 팀에서 자꾸 잔업을 하라고 모재도 없다 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아, 동희 형님이 저를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안 온다고. 남 탓해요. 남 탓. 근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면 본인이 마음을 딱 잡으셔야 돼요. 본인이. 맞잖아요. 우리 학원은 제가 그래 학원생들한테 너희들이 이 우리 학원에서 얼마나 이 많은 걸 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대다수의 초보 이런 계통의 일을 안 해본 사람들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계통의 일하고 오는 사람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저희 학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주 때리는 사람 되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 티그 용접을 왜 이렇게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처음은 마음가짐부터 반듯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기술에도 손재주가 타고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다음날 하나를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저도 신기할 정도로 재능이 있는 교육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타고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들 티그 용접을 시작하면 본인이 손재주가 있지 않을까 착각하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성인들이라면 자만은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걸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 또한 어리석은 생각과 자만으로 파멸의 지름길을 걷기도 하였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준비가 된 자로서 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자만으로 한 3개월 동안 자만하다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저도 3개월 동안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돈 잘 벌고 있다가 이거를 전향했을 때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딴 용접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3개월 동안 내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산에서 가서 과음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리고 그 1년을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연습하라면 1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저 당시 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없이 저는 했어요, 진짜. 그래서 약간 뭐 원자력 영접사들 오고 막 이러면 견눈질 보고 그것 그냥 따라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연습을 했습니다.